대검 감찰부에서는 제보자를 숨기려는 듯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의혹 제기에서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 인정까지 단 5일 걸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한 당직 사병이 증언했을 때 신문 핵심 인사는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비난부터 했습니다. 이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데는 68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 사건이 더 이상하고 수상한 이유입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야권에서는 공익신고자 벼락치기 만들기다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일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논란이 일죠. 그러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두 가지 말을 내놓는데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의 본질은 윤 총장의 권한남용을 보고 있는데 그건 공익신고 대상이 법적으로 아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시 후 판결문 유출이 사실이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권한남용이 아니라 개인정보 위반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선거에서 네거티브 또는 의혹 제기를 공익 목적에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 인정하면 선거 때마다 묻지마 폭로가 남발될 것이다. 라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선거용 폭로 행위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김대엽 씨도 공익신고자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실제로 이게 뜨거운 논란인데 정혁진 변호사가 아까 밝혔던 5가지 중에 전 3번째인가요? 그게 딱 궁금하던데 왜 공익신고를 하면 그때 총선을 앞둔 그때 당시 긴급하고 즉시적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정말로 오해가 가능한 이 시점에 이게 터졌을까라는 대목. 글쎄 뭐 시점은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도 사실은 그때 즉시 신고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언제 했느냐도 굉장히 그 의도의 순수성 그리고 그 제보의 어떤 그 의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공익신고냐 아니냐를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저는 어제 논쟁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곽상도 국민의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그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이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가 국민권익위가 있고 하나가 수사기관이 있고 하나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자를 본인들이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 개개인도 다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나에게 공익신고가 왔을 때 이분은 공익신고자라고 내가 규정하면 공익신고자 되는 거냐라고 곽상도 의원이 질문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 위원장도 당황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익신고 여부를 결국은 국민권익위에서 판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공익신고자라고 규정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신원을 노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검 감찰부의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이제 병사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는데 6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5일 만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3일날 신고했다는 가정 속입니다. 만약에 그 뒤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2, 3일 만에 공익신고자를 규정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법적으로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직권남용죄라든지 공직선거법은 공익신고자가 되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한다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 그게 정당하다 인정하더라도 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누군가에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게 바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자의적 통치입니다. 그 자체가. 법이 똑같아야죠. 누구한테 관대하고 엄격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나 동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관대하고 누구한테 엄격하다는 게.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현재 온당한 법적인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의 국회의원이 제보자로 지목된 그분이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급기야 물어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장관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인지 아닌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닌 게 맞는지 글쎄 뭐 제가 그걸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나 당사자한테도 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 뭐 수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어떤 권한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아니 장관께서 다 법무행정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죠? 정말 이상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분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제가 저 부분이 무슨 뭐 위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뭐 어떤 부분을 또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미스테리가 됐습니다. 과연 제보자가 누구일지, 그분이 제보자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미스테리의 영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기되는 씁쓸한 의혹들, 과연 공익신고자로 대검 감찰부가 지정한 것이 온당한가의 논쟁이 뜨겁게 남게 됐습니다.